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달째 3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3조 1,68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424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3조 7천억 원대였던 2월 증가폭보다는 줄어든 것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2일 발간한 2021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 413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습니다.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11.3제곱킬로미터가 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며 국토 전체 면적의 약 81.9%는 산림 및 농경지가 차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내린 101로 기준선 100에 다가섰습니다. 지수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부터 18주째 100을 웃돌고 있으며 이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정부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본격 집값 하락 신호로 보기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전세값 상승과 이사 시즌까지 겹치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증가해 지난 2월과 3월에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폭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이벤트로 인한 상승으로 보이지만은요, 가계빚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되면서 가계 대출 이자 부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4일이었죠.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 핵심 내용이 바로 공공개발이었습니다. 후보지 21곳이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팀장님께서 이사 대책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서울시 보궐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공공개발로서 21개의 지역을 이제 서울시 이제 4개 자치구에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 분들은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그런 예정인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똑똑한 이제 투자 지역까지 한번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이사 공급 대책 후보 지역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냉랭한 반응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4월 7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사 공급 대책과 서울시장 이제 그 후보자가 이제 4월 7일 당선이 될 텐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시장의 부동산의 흐름을 알아봤으면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텐데 입지 정말 좋은 지역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지가 좋은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후보 지역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냉랭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밀어붙이는 이사 공급 대책, 불안한 공공주도 사업 변수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31일 날 이제 국토교통부가 정부에
정부의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의 이제 첫 선도 사업 후보지를 이제 영등포구, 그다음에 이제 은평구, 그다음에 이제 서울 4개 지역에 이제 21곳을 이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공공주도 이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런 이제 주택 공급으로 할지 여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우선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해가 필요할까요? 이런 공공주도 이제 사업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주들이 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공공으로 이제 그 사업이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 토지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예정 지구로 선정된 후에는 1년 이내에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제 이런 이제 공공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LH 땅 투기가 요번에 터졌죠. LH 땅 투기가 터지면서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공 방식에 대한 불신 이제 정서도 이제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이 공공 주도 개발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런 이제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공공을 믿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민 10%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 자체가 이사 공급 대책으로 해서 이제 공공주도 이제 시범 지역을 후보 지역을 21곳을 지정을 했죠. 지금 이제 주민 동의 10%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의가 있어야지 예정 지구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정 지구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년 동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공공 주도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국토부 현재 주민 동의 없이 지역 자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주민 동의 10%를 받아야지 이런 이제 개발 예정 지구로 변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10%의 동의 없이 지금 이제 공공 주도 후보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정부 자체가 거기 안에서도 이제 1년 동안 3분의 2,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공공 개발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곳 토지주들 자체가 동의를 할지 아직까지는 현재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LH 사태로 인해서 LH 땅 투기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제 재산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공공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 땅 투기 터졌죠. 현재 정부 자체의 신뢰를 계속해서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 수용 방식이 뭐냐? 바로 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갑니다. 이 공공으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정말 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라든가 일반 분양가라든가 책정을 할 때 그때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동의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는 현재 미지수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때 이제 서울시장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이제 4월 7일 날 이제 당선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공공에서 개발이 되는 거고 이 서울시장 이제 후보 자체가 이제 공약들 자체가 이제 서울 도심의 주택을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은평구 자체의 9개 지역 그리고 도봉구 자체의
이제 7개 지역, 영등포에 이제 4개 지역, 그리고 금천구에 1개의 지역, 이렇게 총 21개의 지역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그 개발을 하려고 정부가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평구 9개, 도봉구 7개, 그다음에 영등포 4개, 그다음에 금천구 1개, 이렇게 총 21개의 지역이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공공개발 자체는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이런 수용 방식 자체가 이런 이제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 현재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동의서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 예상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선 확률이 높은 두 후보자들 이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오세훈 후보를 보시게 되면 62.3%,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를 보시게 되면 34.7%, 격차를 보시게 되면 약 2배 가까이 27%, 약 30% 가까이 격차가 이제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 자체는 민간 재개발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이런 이제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공공주도 개발 이제 방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이제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는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앞으로 임기 자체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자체 민간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서울 도심의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승인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 우리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때 민간 재개발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이제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 후보 자체가 높게 나타나 있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4월 7일 날 이제 발표가 나면서 이제 당선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오세훈 후보가 이제 높게 나타났죠. 그럼 오세훈 후보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내가 먼저 이런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지역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어디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이곳을 주목하라. 제가 이제 2개의 지역을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개의 지역, 먼저 이제 보실 지역은 용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어디를 투자를 하든 개발 계획,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어디든 등기 하나는 무조건 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용산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에 중점을 둬야 할 지역, 바로 이쪽 청파동 1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파동 1가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용산 안에서도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갭 투자하기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왜?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여러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제 제2의 코엑스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그 아래로 보시게 되면 경부선 지하 사업,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이제 3대 축, 3대 축이죠. 이 안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바로 청파동 일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여기는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개발 속도,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민간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서울역 북부 역세권의 개발의 호재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GTX A 노선도 있고 신안산선, 그다음에 GTX B 노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서울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청파동 일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청파동 일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정말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양동 지역입니다. 자양동 정말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플러스 이쪽 지역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만큼 임차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고 임차인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은 임대가가 그만큼 높습니다. 임대가가 높으면은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갭 투자하셨을 때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자양동 지역 안에서도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청파동 일가,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정말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이런 입지 자체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성공 가능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LH 땅 투기로 인해서 공공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서울 도심의 이제 그 이사 공급 대책, 공공 개발 자체의 성공 가능성 낮을 수밖에 없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로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서울시장 이제 후보 자체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이제 후보자가 여론조사 결과 높게 나타났죠. 오세훈 후보자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신뢰를 잃은 정부 자체입니다. 왜 신뢰를 잃었나요? 바로 LH 땅 투기, 그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보궐선거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4월 7일이 돼야지 보궐선거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런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 지역 어디인가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자체에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 자체는 이제 프리미엄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정말 예정지, 정말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을 때 그것도 소액으로 투자하셨을 때 정말 수익 창출 큰 수익, 정말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한 그런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파동 일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역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의 주된 핵심 사업인 이 공공개발의 전망을 살펴주셨습니다. 변수가 많은 시장이에요. 지금 국민들의 LH 사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정보체크 시간에 팀장님께서 보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지금쯤 한강 나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강이 조망 가능한 광진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양동의 입지와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 자양동 여기 이렇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진구 자양동 입지 정말 좋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GBC 개발 사업, 잠실 말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잠실 말스단지 개발 사업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 집값 자체 그만큼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재개발이 됐을 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옆쪽이 바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50층 이상 건물로 이제 랜드마크 형식의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압력, 속도가 이제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데 광진구 자양동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속도 같이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시세 말씀을 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합니다. 그만큼 한강변 이제 최고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이네요. 자, 1호선과 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 주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정말 서울 안에서도 무궁무진한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용산구 가보겠습니다. 자, 용산구 청파동 쪽은 어떨까요? 네, 용산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중심, 이제 서울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의 중심 바로 서울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역 옆쪽으로 바로 이제 서계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바로 청파동 1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바로 청파 1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껴있는 청파동 1가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죠. 조만간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청파동 1가 큰 수혜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TX A 노선
그다음에 GTX B 노선, 이 노선 자체가 이제 서울역으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 이제 그 연장안도 이제 2단계로 서울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 이제 부분 개장으로 3단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보로 10분 안에, 10분 안쪽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세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세 자체는 이제 5억에서 5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전세 금액 자체는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이제 그 2억 중후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자체 정말 그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서도 청파동 1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청파동 1가 왜 투자를 하셔야 되냐? 서울역 북부 역세권의 개발의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고 용산 민족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파동 1가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정말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이제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재개발지로 한번 지정이 되기도 했었던 지역이죠.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투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민간 재개발에 좀 기대감을 안고 한주연 팀장님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1:1 무료 상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용산과 자양동, 연신내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무료로 상담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지역들은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함정원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마이스트로 김원준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날이 좋은 날 전무님과 어디로 좀 가볼지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들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30년 동안 투자의 선호도, 그리고 투자의 안정성, 그리고 가장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 자체가 높았었던 건물은 역시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소액으로 이 아파트를 한번 노려볼 기회가 있다라면 자, 누구나 다 뛰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러한 지역들, 두 지역들 모두 아파트로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자, 그 수익 자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 든든히 준비되어 있는 두 지역입니다. 자, 바로 청량리 일대와 강남 중심지죠. 자, 강남대로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 두 지역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아파트에 접근해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지역 우선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이네요. 자, 1호선의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한 번에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그리고 3개짜리 다세주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원에서 5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 일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지역이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이거든요. 근처의 입지와 호재부터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대규모 개발 호재를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은 아마 용산 쪽을 떠오르실 텐데, 자, 투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청량리역 일대 그리고 동대문구 일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뉴타운과 새로운 거의 신도심급의 다양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던 곳인데요. 자, 이 와중에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청량리 인근에 있으면서도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은 곳. 자, 지금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 아래쪽 청량리 4구역을 위시해서 이 일대 지역들 이미 큰 개발들 진행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바로 전농 8구역 그리고 전농 9구역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두 지역 모두 활발하게 재개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농 9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공 재개발 쪽으로 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년 안에 이 동의서를 다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지역은 바로 이 사이에 위치한 전농 10구역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 추진을 하다가 추진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다시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자, 예전에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는 이 주변 일대가 개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만 이제는 환경적인 정비 사업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들 10억 넘어가고 15억 넘어가고 현재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엔 매매가 20억에 나온 그런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아파트 가격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을 추진을 해도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니까 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개발이 된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주변 일대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었던 곳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여기서 공부 가르치고 키우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렇게 좋지 않았던 환경들이 바로 롯데캐슬 L65입니다. 자, 5개 동, 65층짜리 5개 동이 지금 현재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고요. 자, 바로 이 아래쪽에 동부 청과물시장이라고 작은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 일대가 바로 59층짜리 4개 동의 아파트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총 9개 동의 아파트가 한꺼번에 올라가고 그 주변 일대에 브랜드가 형성된 오피스텔들이 계속적으로 주변 일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본다라면 자, 천지개벽 수준의 개발이 이제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용산 일대가 그런 식으로의 큰 개발들이 이루어졌었죠. 자, 집값들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들 얼마만큼 급상승을 했는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제2의 용산이 바로 이곳 청량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주택가가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도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재개발과 다양한 개발 사업들 진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노후도가 받쳐줘야 되는데 자, 청량리 일대, 서울 일대에 이러한 집들이 아직까지 있는 곳 바로 이곳 동대문구 전농동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소방차 진입 자체가 힘든 도로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안정성 면에 있어서라도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천호동 일대가 갑자기 개발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바로 소방도로가 협소하다. 이런 곳들은 무조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주변 일대 대형 개발 호재들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농산역보다도 더 많은 노선이 현재 지나다니고 있고요. 향후에 GTX 2개 노선 그리고 다양한 경전철과 수많은 노선들이 앞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약 15개에서 16개의 노선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철도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 가격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고요. 자, 안정성 면에 있어서도 이런 개발 호재들이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경전철,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자 사업에서 바로 재정 사업으로 자, 국가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변모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면목선이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하겠는데 자, 바로 이 면목선의 서울시립대역이 바로 집 앞에
형성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전농 10구역 이 지역 자체가 서울시립대 바로 앞에 있는 예전에 하숙촌으로 워낙 유명했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에 역도 하나 생기면서 개발이 진행이 된다. 자, 앞으로 이 지역의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 바이오 메디컬 센터의 다양한 산업지들도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고 이미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강남 일대 오피스 가격대들과 지금 현재 청량리역 일대의 오피스 임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만큼 많은 업체들이 현재 더욱더 모여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수요자. 자, 투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에 수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서울시립대가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서울시립대의 학생들, 그리고 임직원들, 교수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회사들, 제약회사들, 이 지역에 사는 직원들 역시나 이곳에 많이 거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청량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청량리 일대를 많이 보고 계시다고 하고요. 오늘 전문의 말씀 듣고도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투룸과 쓰리룸 주택입니다. 가격하고요.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써주신 이 지역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먼저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금액대 4억에서 5억 3천대입니다.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길 앞쪽으로 큰 도로 하나만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전농 9구역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 주택 가격대들 보통 한 3억 초반대의 분양들 많이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재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오는 매매 가격, 자, 예전에 3억대에 거래됐었던 조그만한 투룸들이 지금 현재 6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이 지역 9구역보다도 사업성이 뛰어나면서 자, 그리고 내부 더 깨끗하게 나오면서도 이 금액대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피가 덜 붙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매가 4억에서 5억 3천대입니다. 방 두 개에서 3룸까지 좀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5천에서 2억 3천대 정도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지역 전농 19구역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노후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2의 용산으로 불리우는 청량리역이 지금 현재 대규모 개발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소액 1억에서 2억대로 향후에 고급 아파트를 노려보실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니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의 가격과도 견져서 비교해 주셨거든요. 혹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좀 꼽아주시죠. 네, 역시나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세를 놓고 임대사업자 놓으셔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일대의 개발 호재들입니다. 자, 지역 자체를 이 주변 일대 개발 호재들이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아무리 재개발이 진행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 단순히 아파트로의 변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는 줄이고 기대감 키울 수 있는 그런 궁금증,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대문구 전농동의 주택 찾아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인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자,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9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예상되나요? 여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죠.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불리는 강남구 논현동 넘어왔습니다. 자, 논현동의 주택인데 또 9호선 근처라고 하셔서 입지와 호재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의 한 중심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일대에는 이미 다양한 지하철역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자, 그 주변 일대에 다양한 업무 지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자, 직장인들의 수요, 특히나 젊은 20, 30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에서는 뭐 크게 수요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을 추천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뭐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여기에 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대 같은 경우 입지가 이미 완성된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하철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이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종점이 강남역이었습니다만 신논현역과 논현역, 그리고 신사역까지 바로 1차 연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뻗어나갈 예정이니까 자,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인근 조금만 넘어가게 된다면 바로 경부고속도로, 조금만 넘어가게 된다면 바로 영동대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입지입니다. 왼쪽에 서초구 일대, 그리고 바로 오른쪽 논현동 바로 오른쪽이 삼성동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논현동 신논현 아래쪽 역삼동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대형 업무지구들과 수많은 회사들이 바로 이 논현동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크게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아래쪽으로 2호선, 위로 쪽으로 9호선, 7호선, 그리고 왼쪽으로 3호선, 신분당선과 오른쪽으로 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까지 모든 블럭들이 대부분 역에 지하철 노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일대 개발 사업 역시 진행 중일 예정인데요. 자, 논현동에서 걸어서 약 7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일대 삼성동 걸어서 약 15분 거리, 지하철을 타시게 된다면 약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에 있는 대규모 업무 시설들을 걸어서 지하철로, 버스로, 자전거로 자, 대부분 15분 안쪽으로 도달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성동 일대 바로 이곳 마이스산업단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축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이 주변 일대 삼성동 마이스산업단지 자, 잠실 일대 그리고 이 강남 일대 대규모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강남구 논현동에서 지하철로 5분, 걸어서 15분, 자전거 타고 약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한 대규모 업무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 1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그리고 논현역, 신사역까지 1차 연장 공사 올해 말에서 아마 내년 초 중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만 역시나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조금씩 진행이 늦어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강남대로를 직접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곳이면서도 향후에 2차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용산까지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아직 100% 확정은 아닌데요. 자, 이 신분당선의 설립 취지 자체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역시나 강남을 끼고 대규모 업무지구가 있는 용산까지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규모 업무단지, 삼성동 업무단지와 용산 업무단지 총 2개인데요. 자, 이 2개를 모두 지하철로 편안하게 이동 가능한 곳이 논현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라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기회의 땅이 바로 이곳 강남구 논현동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일대의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되든 간에 논현동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걸어서 약 한 1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위치이면서 서초동 일대, 서초구 일대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자, 그만큼 논현동 입장에서는 이 서초구와의 접경 지역이면서 자, 다양한 업무 시설까지 도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안쪽으로 도달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강남대로 일대 역시나 구미가 당기는 거는 자, 일반적인 서민 투자자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도 강남대로 일대에, 특히나 논현동 일대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바로 얼마 전까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내국인들이 많이 찾았던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줄었고 그 자리를 내국인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이 지역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현금이 흘러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현동 일대 대규모 호텔들, 그리고 외국계 호텔들, 그리고 수많은 클럽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 20, 30대 젊은 사람들 많이 모여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지역, 현금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동도로 일대 GTX 통합개발 사업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지역들 개발 사업들 앞으로 10년 동안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 서울시장 후보님들 자, 공약에 계속적으로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만큼 향후에 10년 동안 이런 개발 사업들 든든히 버텨줄 거니까 자, 지금 투자를 하셔서 향후에 수익 보시고 매도를 하셔도 좋겠지만 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 자, 강남구 논현동 일대 아파트가 특이하게도 많이 없습니다. 자, 이름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인데요. 자, 이 주변 일대에도 이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의 조그만한 블럭인데요. 자, 이것도 노후도가 내년이면 충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 자, 조그만한 이 빌라들이 자, 평수 10평, 11평, 12평, 13평 되던 이 조그만한 빌라들이 아파트 20평, 30평이 되게 된다라면 가격대들 지금 길 건너편에 반포자에 평당 1억 찍었죠. 자, 그만큼 이 주변 일대 아파트가 변모가 된다라면 더욱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지금 이 나와 있는 도면 LH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서포트 시스템을 통해서 뽑아놓은 도면이 되겠는데 자, 이 지역들 앞으로 어떻게 변모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이미 완성된 지역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실 만큼 갖춰질 게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참 마음 편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정말 마음 편하려면은 가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룸의 가격 궁금하고요.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이 조그만한 블럭, 자, 동네 안에서 집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요. 자, 이 블럭 하나를 통째로 아파트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아파트 단지가 그 송파에 있는 무슨 그 대형 아파트들처럼 자, 대규모의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세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100세대에서 150세대 안쪽으로 그렇게 자그마하게 들어서는 아파트들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규모의 아파트가 생긴다 하더라도 조그만한 빌라,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들보다는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고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이렇게 변모되는 사업을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자, 방 2개짜리 기준이고요. 매매가 4억 9천에서 5억 3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은 3억 5천에서 최근에 4억 2천대까지 맞춰지고 있으니까 실투자 금액은 1억 전후의 금액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세 놓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지금 현재 세입자가 다 맞춰져 있어서 월세를 맞추긴 좀 힘든 상황이지만 자, 월세 시세가 3천만 원 기준으로 보통 16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강남은 강남입니다. 자, 수요자에 대한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월세에 대한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에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향후에는 월세로 전환하셔서 든든한 연금 같은 월세 노려보시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라면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증여를 해주셔도 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천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삼성동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정말 절호조에 위치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의 신분당선 연장 공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산까지 15분에서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바뀌어 나간다. 자, 모든 업무지구까지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 논현동 일대 높아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바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러한 지역에 좀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될 만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무님 말씀 들어보시고 용기 내서 처음으로 강남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투자할 때 이런 점은 좀 주의해라라는 것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상 이 젊은 분들이 좀 나서시기엔 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주변 일대에도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대가 보통 한 1억 전후에 형성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소액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뭐 1,000에서 2,000, 3,000 정도 소액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하셔서 이 이외에 다른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향후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두 지역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으로 아파트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무료 1:1 상담 통해서도 1:1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소액으로 노려보자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로 상담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